저희가 이적 시장 정리 프리미어리그 빅6 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맨시티와 리버풀입니다. 일단은 뭐 주요 영입들이 꽤 굵직한 영입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선수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맨체스터 시티랑 리버풀의 영입들을 봤을 때 뭐 굵직한 선수들은 역시 홀란과 누네스를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새 시즌을 앞두고 좀 공격수 경쟁 구도로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홀란의 출발이 워낙에 압도적이죠. 해트트릭 2번에 6라운드 만에 10골. 맞아요. 이거는 그동안 전례 없는 프리미어리그의 쇼케이스 시작부터 보여주는 어떤 화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홀란의 능력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칼빈 필립스를 영입하면서 로드리의 백업까지도 확실히 좀 메워졌고 이외에도 백업성 자원들이 쭉 영입이 됐습니다. 리버풀의 경우도 뭐 누네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외에 좀 백업 자원들의 영입 그리고 아르투르 멜루가 임대를 통해서 왔다는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지출 총액을 평가해보면 맨시티의 지출 총액은 1억 2,555만 파운드 1987억 원이었는데 맨시티의 총 지출 금액을 평가할 때는 총 판매 금액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 저희가 이제 방출 명단까지 보낼 텐데 이제 정리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적당한 가격에 아주 잘 팔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와요, 정말. 맞아요. 많이 팔고 비싸게 잘 팔았고 수익을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지출한 금액보다 벌어들인 금액이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이적 시장은 상당히 잘 보낸 맨체스터 시티고 또 선수의 개별적인 이적료를 보잖아요. 홀란 1,000억 원은 안 넘겼습니다. 854억. 네, 바이아웃 금액을 조항 덕분에. 칼빈 필립스 마찬가지로 697억 원, 4,410만 파운드. 여전히 많은 리즈 팬분들은 필립스가 뭐 떠날 의사가 있었을 수 있지만 너무 싸게 팔았다. 리즈 입장에서 칼빈 필립스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맨시티는 합리적인 금액에 산 거죠. 아칸지도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저는 잘 내렸다고 생각해요. 이 금액이면. 심지어 원래 도르트문트가 아칸지 판매한다 얘기했을 때 원래 나왔던 금액이 이거보다 조금 더 셌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맨시티 입장에선 이조차도 합리적으로 영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총액이 8,127만 파운드 1,286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누네스가 이 총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적료가 비싼 거는 물론 사실이에요. 근데 당시 상황이나 벤피카에서 이 선수가 보여준 능력 그리고 벤피카가 팔고자 할 때 불렀던 가격 그리고 리버풀 입장에서 마네가 나가면서 발생된 공격진 보강의 필요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가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넘어간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누네스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공격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벤피카가 이적료 금액을 부른 것도 합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상당히 많은 지출을 누네스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역 보강의 효과를 보면 맨시티의 경우는 홀란의 영입으로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왕을 품었다. 지금은 왕이 아니라 황제죠. 황제. 미트로비치가 6경기 6골이니까 왕 정도 되고. 그 정도 되고. 그 위에 홀란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도 이제 알죠. 정통 9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맞아요. 왜냐면 경기 내용과 별개로 그냥 홀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리 싸움을 압도해주고 그러면서 2선들도 더 편해지고 1선에서 그냥 쉽게 골을 넣어주고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홀란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푸였던 그 빌라전조차도 물론 뭐 더블라이너의 어떤 패스가 대단하긴 했지만 결국 그때도 먼저 골을 넣었던 선수 유일하게 골을 넣은 선수는 홀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가정이긴 한데 이번 시즌에 맨시티의 홀란드의 골에 그 자리에 다른 공격수, 기존에 있었던 공격수를 대입하면은 이만큼 골을 넣어줄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시즌 초반에 포든의 폼이 지난 시즌보다는 약간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홀란의 득점력은 상당히 반갑지 않을 수가 없고요. 칼빈 필립스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로드리가 워낙에 좀 굳건한 선수고 근데 빌라전 때는 그 로드리도 약간 지쳐있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미스가 있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챔피언스리그 주간이 이번에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2주 연속으로 2경기씩 딱딱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제가 볼 때 필립스도 조만간 한번 본격적으로 1군에서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유력해 보이고요. 아칸지 영입은 제 생각엔 매우 똑똑한 선택입니다. 수비진의 부상 리스크를 아칸지의 영입을 통해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원래는 그 스톤스도 부상이 많지 뭐 당장 라포르테 일단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지 아케도 맨시티 오고선 부상이 좀 많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디아스 이외에 좀 내구성에 약간 이슈가 좀 있었던 맨시티인데 아칸지 영입되면서 1군 센터백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겠구나. 이 모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세리오 고메스의 영입으로 풀백의 뎁스도 확실하게 보강을 했죠. 세리오 고메스는 맨체스터 시티 왼쪽에 있어서 상당히 영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알맞은 보강이 또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르테가 잭 스테픈이 떠났거든요. 임대로 떠났는데 FA로 백업 골키퍼로 영입을 했다는 점 또한 주목이 되는 게 사실이죠. 선방 능력도 괜찮고 빌드업 능력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자 이제 리버풀로 넘어오면
누네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네스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부진의 책임이 일단 누네스에게 온전히 다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부진의 책임의 일부가 있긴 해요. 왜냐? 팰리스전의 박치기 그 사건 때문에 맨유전에 못 나왔고 이후 경기들 못 나왔고 뭐 보머스전처럼 페르미노가 잘했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맨유전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이에서 뭔가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누네스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맨유가 2연패 기간이었고 그 노스웨스트 더비를 시작으로 이제 연승을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딱 그 경기였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쪽에 누네즈를 붙여뒀으면은 그만큼 어땠을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리산드로의 모습을 보면 누네즈가 나왔어도 잘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얘기죠. 가정이죠 다. 그리고 다 뭔가 변화를 줄 만한 포인트가 그때 없어서 누네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우의 수라도 더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박치기 이슈 때문에 분명 부진에 일부 책임은 있다. 근데 지금 리버풀이 부진하고 욕을 먹고 굉장히 많이 부진하다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누네스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이 부분은 좀 중원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누네스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가진 툴은 확실해 보여요. 침투라든지 이 선수의 어떤 큰 키에서 나오는 높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누네스는 분명 잘 쓰면 본인의 확실한 툴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을 남길 공격수가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지오고 조타도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모습을 토대로 누네스에 대한 평가를 모두 마치기보다는 한동안 그 커뮤니티 시리즈 때 맨시티전에 골 넣고 막 달아올랐을 때는 또 누네스에 대한 어떤 그 상당한 기대의 목소리가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일단 가을 동안은 느긋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9월, 10월 11월 딱 월드컵 전까지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누네스는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리버풀의 플랜 A가 미드필더 구성이 부상자도 많다 보니까 좀 어그러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긋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플랜 B가 나올 때는 누네즈 중심으로 플랜 B가 충분히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당장 누네스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선수 형철이 말대로 그런 것 같아요. 툴이 있어. 지금까지 리버풀에 있는 공격수들이랑 다른 스타일이야. 그래서 시간 두면은 괜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자, 파비오 까르발유의 데뷔골은 일단 축하하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괜찮은 기술과 당돌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3선이나 2.5선에서 빌드업에 관여되기보단 그보다 윗선에서 좀 마무리 지역에 관여되는데 특화된 장점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팀 중원이 개선돼서 3선에서의 볼 배급이 나아진다면 파비오 까르바유는 더 활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칼빈 램지는 지금 부상 이슈 때문에 초반에 아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놀드 백업을 데려왔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아르투르는 티아고를 제외하면 기존 리버풀 미드필더들과는 꽤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티아고는 물론 패싱력의 장점이 아주 훌륭한 선수지만 그 티아고를 제외하면 티아고만큼의 패스 능력을 가진 선수 혹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없다는 게 리버풀한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탈압박, 볼간수. 기본적으로 볼을 다뤄줄 수 있는 미드필더죠. 네, 근데 아르투르는 그게 되기 때문에 물론 티아고가 훨씬 더 큰 육각형이지만 그렇죠. 아르투르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후방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고 이 후방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그동안 리버풀에 너무 없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현재로서는 기대케 만드는 포인트가 좀 아닌가 싶고요. 부상 이슈와 체력 부족은 현재로서도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데려온 것과 보강한 것에 일단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일단 초반에는 아마 당분간은 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오랜 시간 1군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아마 경기 감각적으로 좀 저하되는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리버풀은 뉴캐슬전에 핸더슨이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중원 보강의 계획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뉴캐슬전 끝나고 핸더슨이 부상을 당하니까 브리냐케 급하게 좀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중원 보강을 왜 이렇게 좀 활발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 보강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 점수 어떻게 줬나요? 맨시티는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에 내내 다루게 된 이적 시장 정리해서 저는 항상 최고점을 주고 싶은 팀이에요. A고요. 만약에 어제 다뤘던 맨유와 아스날이 B였잖아요. 근데 그 B를 가졌던 팀들이 그 영입됐던 선수들이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해서 나중에 A로 평가가 올라가요. 그럼 맨시티는 A+로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맨시티는 그냥 최상위권 이번 이적 시장에 가장 잘 보낸 팀으로 좀 꼽고 싶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저는 C를 주고 싶어요. 리버풀에 C를 준 이유는 일단 아직 누네스 효과가 초반에 팍 나오지 않았던 점, 그리고 뭐 군데군데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 분명 있었는데 보강에 있어서 활발하지 못했던 점, 보강 포인트를 놓쳤고 영입한 자원들이 확실히 터질 때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점 때문에 저는 B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C를 일단 평가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시티랑 리버풀의 이제 영입생들에 대한 점수는 좀 어긋나는 상당히 참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방출. 영입하는 것만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정리하는 거, 잉여 자원 정리하는 거, 주급 도둑들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판매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맨시티의 경우는 일단 총액이 1억 4,391만 파운드. 더 팔았어? 네, 2,27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은 오히려 300억 정도 흑자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판매를 잘했고요. 떠난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스털링, 제주스, 진첸코 그리고 뭐 그동안 임대를 다녔던 뭐 페드로 포로, 뭐 무리치 이런 자원들 다 나갈 만합니다. 나가면서도 돈을 벌어다 줬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팔았다. 장사 잘했다. 맞아요. 예. 일각에서는 뭐 스털링과 제주스가 동시에 나가서 공격진 뎁스가 얇아진 게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어차피 이 두 선수가 남아 있었어도 기용이 됐었어도 크게 뭔가 맨체스터 시티에게 큰 어떤 포인트를 안겨다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맨시티의 경우는 훌리안 알바레스와 베르나르도 실바 멀티 자원이잖아요. 최근에 또 윙포워드, 뭐 이선, 중미, 뭐 세컨톱처럼 뜨는 거지만 아니면 뭐 최전방 윙포워드 다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멀티 자원이라는 점에서 저는 걱정 없다 오히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스털링 제주스가 생각이 날 만큼 말도 안 되는 불운이 발생되는 거는 모든 팀에게 다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거니와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스털링 제주스는 나갔어야 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맨시티에 대한 총평은 우리 치키가 달라졌어요. 네, 치키가 항상 너무 자기가 좀 생각했던 매물에 매달렸다가 차순위 영입을 못해가지고 영입을 놓치기도 하고, 판매에 있어서도 약간 호갱 장사를 많이 했어요. 너네 그 가격 생각해? 그럼 우리 그거기에 팔아줄게. 그러면 팬들은 야 더 높게 불러야지 뭐 하는 거야 했는데 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선수가 판매되고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치키는 이번에 판매도 영입도 다 잘했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지면서 우리 치키가 달라졌어요로 정리할 만한 이적 시장이 된 것 같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마네의 빈자리는 리버풀 경기력에 분명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네의 경우는 사실 456억 원, 2,880만 파운드거든요. 이 선수의 가치에 비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이적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본인이 나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잡아둘 수는 없었다. 마네를 배려한 거라면 이 가격은 꼭 금액만으로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니코, 미나미노, 그루이치 등을 팔면서 이적료를 벌어들인 건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마네, 니코, 미나미노, 그루이치, 맨 데이비스, 오리기 뭐 이런 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없어요. 나갔어야 하는 인물들. 이제 그 챔벌린도 있고 케이타도 있고. 맞아요. 네, 두 선수죠. 그 두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 명단을 쭉 보잖아요. 돈 벌어다 준 건 좋아요. 근데 진짜 나갈 선수는 따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미련을 남기게 하는 지금 방출 명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지금은 좀 어긋날 것 같다라는 게 이번에도 좀 드네요. 맨시티는 방출도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총평 A죠. 맨시티 A 주고요. 그쵸. 자, 리버풀 그래도 돈을 좀 벌었다는 점에서 저는 B를 주고 싶기는 해요. 니코, 미나미노, 그루이치 정도. 네,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뭐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잉여 핵심 자원들, 잉여 중에도 잉여 자원들이 남아있는 건 여전히 아쉽지만 어쨌든 클럽을 좀 잡으려고 했었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일단 B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케이타 체인벌린을 못 내보낸 거에 대해서 좀 열받으신 분들은 C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제 생각은 무엇이냐? C네요. 맞아요. B를 준 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팀들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형철이 이거 D도 가능합니다. 이거 B는 방송용이고 방송용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팀들과의 구도를 봤을 때 이게 더 합당하다고 봤고 개인적인 의견은 C와 D를 줘도 이상하지 않다. 저도 이제 거의 점수 비슷한데 형철이가 이거 C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방송용 B고. 리버풀 주요 아웃. 저는 한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C 플러스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플러스란 개념을 안 뒀으니까 그래요? 그런 거긴 하지만 저도 C 플 정도 그렇게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